3월 첫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절입니다. 1919년 기미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미 독립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1919년 음력으로 따지면 1월 24일인데 총독부에 의해서 고종의 장례식이 양력인 3월 3일로 결정이 나요. 그러면서 40일간의 국장이 시작됩니다. 민심이 흉흉했죠.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커피를 마시다가 독살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하면서 이때를 계기로 거국적인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종 황제의 장례일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만세 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3.1 운동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미국 대통령이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글쎄 이게 1918년 11월 말부터 1919년 1월 초순까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내용을 신문이나 그런 걸 통해서 유학가 있던 학생들이나 조선의 지식층들이 그 내용을 공부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3.1 운동을 기획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3.1 운동을 밖으로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엘버트 W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게 광산이라던 아빠 따라왔다가 마누라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한 침대에서 우연히 3.1 독립 그 선언문을 발견하고 그거를 미국에 알려서 신문 기사화되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던 집을 탈구사라고 부르고 지금도 아마 그 건물이 보존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3.1 운동에 또 독립선언문, 이 3.1 운동 그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했던 최남선은 그 천도교의 사람이 이제 최진이 부탁을 하죠. 최건인가? 하여튼 부탁으로 이 초안을 작성하게 돼요. 그리고 최남선은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고초도 겪고 했죠.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초안을 작성할 때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 초안을 좀 바꾸고 싶어 했는데, 특히 이제 손병희가 이 대원칙을 세우면서 이 선언문을 손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33인 중에 천도교인이 15명, 기독교인이 16, 불교 2명, 불교는 한용운이 포함되어 있고 백용성 이렇게 2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이 종교인들이 줄을 이뤘죠.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13명이 목사고 3명이 장로였는데 이때 천주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그래도 천주교인들도 만세운동에는 참여해요. 만세운동에는 당시에 거의 거국적으로 누구나 다 참여했습니다. 이게 꼭 3.1 운동, 만세운동이 정신이 무엇인가 때문이 아니라 고종 황제가 죽은 거에 대한 울분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거를 교묘하게 먹물들의 3.1 운동, 기념 독립선언 이런 거랑 엮어가지고 기독교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33인 변절자가 있는데 3명이에요. 아까 그 최남선에게 그 초안을 쓰게 했던 그 천도교 사람, 그리고 박희도와 정춘수라고 하는 2명의 개신교. 박희도는 목사였는지 감리교 전도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2사람 다 감리교 사람들이에요. 정춘수는 협성신학교를 졸업한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가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무언가를 하는 데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변조리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해방 후에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교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관순인 거죠. 유관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뭐 유관순을 싫어하거나 폄하하고 싶은 건 없어요. 유관순이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했겠죠. 근데 유관순이 이렇게 독립운동, 만세운동에, 3.1운동, 만세운동의 주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뭐 만세운동을 살펴보면 마치 유관순이 3.1운동을 엄청나게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병천 아운의 그 지역에서 사는데, 뭐 이 동네가 지금도 요만한데 그 당시 뭐가 커서 이 동네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주도하는 만세운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잘 알다시피 이화여대가의 그 김활란, 나중에 그 이름을 뭐 호를 땄는지 금남교회가 그 김활란을 그리는 감리교회죠. 자, 이 이화여대가 매국의 중심에 있었어요. 특히 그 일본군 그 군인들 그 성노예들이죠. 이분들을 보내는데 적극적으로 이화여대 출신들이 관여를 했고, 훗날 해방 후에는 뭐더라? 낭낭클럽인가?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미군 상대로 매춘을 했어요. 무슨 정보 수집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상 고급 매춘을 주도했던 게 이대 출신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들 있죠. 김활란도 있고, 목이기로 슬프다는 뭐 모윤숙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출신들, 여성 운동가들 중에 매혹한 사들 중에 상당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해방 후에 뭔가 이화여대도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발굴해낸 것이 유관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굉장히 부풀려져 있어요. 그 나이 또래에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옥사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는 딴 사람들 이름은 다 기억 못해. 오로지 유관순만 기억하는데, 이 유관순을 기억하게 된 이후에는 감리교라고 하는 개신교와 이화여대라고 하는 대학교가 긴밀하게 작업을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는 지금처럼 정보가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고, 상당수 국민들이 신문을 읽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민중들 중에 얼마나, 백성들 중에 얼마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거에 호응해가지고, 더군다나 독립선언서는 지들끼리 일꾼은 전부 다 뭐 자수해버리거나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사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를 건데, 그 정신을 기반으로 만세운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어폐가 많은 거예요. 이게 해방 후에 기독교 중심의 먹물들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정치, 교육, 문화, 역사 모든 면을 장악하면서 자기네들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꾸리면서 만들어진 왜곡된 진실들입니다. 이 좀 더 뭐가 진실인지는 더 살펴봐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도 다 진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 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3.1운동 정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을 정말 생각해 보자는 거죠. 3.1운동의 기반에는 천도교가 있습니다. 당시 천도교가 동학난을 치르면서, 동학혁명을 치르고 난 뒤에 굉장히 그 교세가 위축되었어요. 그리고 그 총독부의 감시가 굉장히 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운동을 일으키는, 3.1운동을 보통 백성들이 많이 참여하게 독려하게 되는 영향에는 천도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어요. 동학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동학이 곧 천도교도 아닙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초기의 배경을 보면 그 과도한 세금,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서 농민들과 당시의 그 동학교도들이 모여서 이게 나는 일으키게 돼요.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압이 되죠. 진압되고 난 뒤에 전라도 지역이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동학도로 전부 몰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동학난이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은 천도 교인들이 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퉁쳐서 탄압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동학이라는 동학혁명 자체가 마치 천도교나 지금의 대종교라고 부르는 그 종교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던 의병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힘들 때마다 독립운동을 하던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적 영향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심성에 깔려있는 그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는 심성들이 동학이란 말이죠. 이게 결국은 천도교가 나중에 그 정신을 이어받게 되면서 이게 하나의 종교화 되어버렸지만 이게 그렇게 지금 사실 천도교가 그렇게 교세가 크지 않은 이유 중에도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만으로는 규정지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학이. 거기다가 동학혁명이 진압되고 나서 그것도 이제 고종이 청나라와 외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진압을 하죠. 그러고 나서 잠재우기가 힘든 거예요. 민중들의 그 울분을. 그래서 이 울분을 잠재우기는 힘들어서 감추기는 어려우니까 동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누구를 내세우냐면 전봉준이를 내세웁니다. 녹두장군이죠. 전봉준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전봉준은 지금 성격을 보면 왕정파란 말이죠. 대원군을 과 손을 잡고 조선 왕조를 다시 일으켜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봉준의 생각은 양조를 인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김계남은 대접주였던 김계남은 새로운 완전히 민초들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세우고 했어요. 결국 부딪혔고 우리는 역사 시간에 김계남의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다는 거죠. 이름만 잠깐 언론됐고 사실 동학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전봉준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전봉준이었을까? 왜 녹두장군이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친왕조 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학난이 우리 그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한 건 아니야. 왕조를 오히려 도와서 더 강하게 힘있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하는 걸로 홍보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 개념을 잡아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고종이 죽고 나서 고종에 대한 울분, 나라를 빼앗게 된 것은 무능한 왕조 탓인데 무능한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의 죽음에 백성들이 울분에 터뜨렸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세운동이 터진 거지. 저는 이것만은 확실해요.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인정하지 않는 주장은 뭐냐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많았던 이유는 당시에 이거를 이용해서 마치 뭔가를 선언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어 알고 싶어 했던 먹물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당신의 기독교 계몽가들, 선교사들이 중심으로 유학도 보내고 뭐 신교육도 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알려줄 수도 있죠. 이 먹물들이 자기네들이 뭔가를 대단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의욕을 보인 거죠. 근데 민중들은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과연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인가 뭐 어디서 무슨 뭐 선언문을 읽었네 마네 하는 이야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에 그 고종 황제가 독살됐다고 하는 울분과 여러 가지 울분들이 터져 나와서 만세를 외친 것이지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라는 것은 없고 주도한 정신은 동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학의 이야기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해요. 특히 3.1절, 1919년 기민년에 일어난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만세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이걸로 인해서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해죠. 상해 프랑스 조계령. 당시 그 열강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프랑스 조계령에서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에요. 임시정부도 초기에 만들 때 조선 왕조를 뭐 이어가겠다 하는 생각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처음에 대통령제였죠. 나중에는 이제 그 이승만이가 하도 시원찮아서 탄핵시키고 나서 백범 선생이 주석 자리로 맡았지만 이 민주적인 정치,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상해 임정의 뜻이었단 말이죠. 왜 그런 뜻이 생겼느냐 하면 1919년에 일어났던 이 만세 운동의 특징이 왕조들이나 먹물들이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살던 민초들의 저항으로 일어난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슨 대단하게 뭐가 홍보라도 되고 마치 우리 이번에 그 12.3 계엄 때 국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욱 몰려든 거는 정보의 힘이죠. 정보를 공유하는 힘들이 모여든 거지만 3.1운동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냥 그 고종 황제의 죽음을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터져나가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보에 의해서는 어떤 조직적인 거는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백성들 마음속에 들어있던 울분이 터져나온 것이 3.1운동이고 이 3.1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탄생한 것이 상해 임시정부라는 거예요. 임시라고 하는 말은 지역이 나라를 세울 수 없으니까 망명정부의 뜻의 임시지 정부 자체가 임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잘못 또 해석하니까 해방 후에 48년도에 이승만이가 세운 남한 단독정부가 이게 마치 대한민국을 그때 수립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개수작도 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죠. 이 모든 것에는 역사를 누가 주도하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결론 지으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제대로 된 해석도 없었고 어떤 반성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매국노들이 주도했고 매국의 중심에 있던 종교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매국을 미화하기 위해서 매국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거짓들을 섞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마치 역사인 것처럼 배우고 있습니다.